초전도를 저항을 이렇게 측정을 한다 그러면 온도를 내리다 보면 이렇게 뭐 하다가 저항이 이렇게 푹 꺼져요. 근데 말이야, 만약에 아이디얼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디얼하다는 얘기는 여기에 말이야, 피닝센터라든지 피닝센터가 없고 너무 깨끗하다. 그 다음에 플럭추에이션 같은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면 볼텍스가 이렇게 있잖아. 초전도체 안에 이렇게 볼텍스가 있는데, 초전도체 안에 볼텍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잡아놓는 메커니즘이 없어. 너무 깨끗해. 거기에다가 커런트를 흘려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조그만 커런트에 대해서도 이놈이 이제 움직인다. 조그만 커런트에 대해서도 움직인다. 왜냐하면 잡아놓는 메커니즘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저항이 갑자기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저항이 그래도 한동안 이렇게 저항이 살아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떠들어지려면은 깨끗하기는 하지만 피닝의 센터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너무 더러우면은 또 이쪽으로 가요. 너무 더러우면은 이쪽으로 가. 그런데 아주 깨끗하지, 상당히 깨끗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얘기했듯이 고온 초전도나 뭐 이런 거가 되면은 로우 디멘셔널 스포트 컨덕터가 되면 이렇게 되지 않고 여기도 쿠포피어가 생겨나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플럭추에이션이 있으면 아이디얼하게 절대로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고, 너무도 깨끗하면 뚝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약간의 피닝 센터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뚝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칼같이 떨어지던 초전도체가 이렇게 가가지고 쿠포피어가 여기도 생겨나니까 이렇게도 돼 있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H하고 T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H하고 T라고 해가지고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지금 요게 지금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았더니 만약에 뭐 한 10K에서 초전도가 나왔다.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았더니 10K에서 초전도가 나왔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게. 응?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더니 온도가 조금 내려간 데서 칼같이 이렇게 떨어지더라. 마그네틱 필드를 또 걸어줬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게 되고, 여기에 지금 이 모양은 뭐냐면은 여기 위는 아래는 초전도고, 그 다음에 이 위는 노멀 메탈이더라. 그리고 이게 초전도가 노멀 메탈을 구별시켜 주는 게 뭐냐면은 이게 크리티컬 필드 HC2였단 말이야. 그래서 HC2를 그려봐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이렇게 떨어지질 않고 만약에 다른 모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이게 칼같이 떨어지지 않고 이게 두리뭉실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초전도가 되는 거야. 이 아래서는 저항이 0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명히 이제 노말이 되는 거예요. 노말을 따르니까. 근데 그 사이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이 구간은 이놈이 이게 초전도하고 노말 사이 중간에 어떤 부분이다 이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무슨 다른 이유일 거라.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일단 쿠포페아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마그네틱 필드 이제 쿠포페어가 깨지기 시작해요.
온도가 내려가면은 쿠퍼 페어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저항이 0으로 되는 그 지점을 따라서 가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된 모양을 따라가면은 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자,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노말이고, 여기는 슈퍼컨덕터고, 그러면 이쪽은 뭐냐? 이쪽은 뭐냐? 이쪽은 저항이 어느 정도 생겨나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근데 노말보다는 저항이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나느냐?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플락추에이션 이펙트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어쩌면 좀 더러워서 그렇게 생겨날 수 있어요. 피닝 세터가 좀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들을 하느냐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겠다 이거.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요쪽에 있는 것이 이제 HC2, 요쪽에 있는 밑쪽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멜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글래스 베이스 트랜지션이라든지 등등의 그렇지 않으면 이리버시블 라인이라든지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칼같이 떨어지던 이 간격이 말이야. 이 간격이 어느 정도로 작았느냐 하면은 1mm 켈빈보다도 작고 거의 뭐 한 마이크로 켈빈 정도로 이렇게 작아가지고 이 간격을 우리 테크놀로지 가지고는 거의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샤프하게 떨어지던 것이 왜 이렇게 브로드하게 떨어지게 되느냐 하는 거를 예전에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 안에서 볼텍스 같은 것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볼텍스가 움직이는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움직이는 그 레이트는 오메가 제로에다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에너지를 KT로 나눈 거다. 그래가지고 온도가 4K일 때는 요즘에 어템프트 프레퀀시 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니까 온도가 4K일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77승 10의 마이너스 100승 정도가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TC 근처로 가면은 그게 뭐 일주에 1000번을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 그래서 이제 볼텍스가 움직이면은 그런 모양이 되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볼텍스가 거의 안 움직이고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온도가 볼텍스가 굉장히 많이 잘 움직이더라. 이게 뭐냐면 고온 초전도체에서 이제 생긴 일이더라. 그래, 맨 처음에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아까는 이렇게 가지고 이게 저항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다시 저항이 이렇게 칼처럼 떨어지고 초전도가 약해지니까 지금 초전도가 약해지니까 여기서 떨어지고 초전도가 약해지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30K 초전도체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20K 초전도체가 됐다는 얘기는 초전도가 약해졌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옛날 초전도체는 이렇게 됐어요. 옛날 초전도체는 TC에서부터 패럴렐하게 거의 패럴렐하게 이렇게 시프트되고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던 그 초전도체가, 근데 이 고온 초전도체라든지 2디멘셔널 슈퍼컨덕터로 가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가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이게 지금 평행하게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뭐 이렇게 떨어진다. 응? 떨어지는 모양이 이게 요거하고 요거가 패럴렐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요. 조금 요 부분을 이제 더 자세하게 그리면 요 앞에서 만약에 코딱지만큼 맨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폭 떨어져요. 폭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그런 걸 사람들이 이제 실험으로 이제 알아냈어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느냐? 이런 것들은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플락추에이션 이펙트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더라. 그럼 플락추에이션 이펙트가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플락추에이션 이펙트가 컸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열적인 플락츄에이션의 어떤 여기는 뭐냐면 이런 현상들이 초전도가 워낙 높은 온도까지 이렇게 견디고 있으니까 열적 플락츄에이션도 굉장히 큰 그 영역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 코어런스 랭스가 이게 굉장히 짧아요. 이게 크고 이게 작고, 그 다음에 페르미 벨로시티도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로우 디멘셔널리티의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이 코어런스 랭스가 짧다는 얘기는 뭐냐면 코어런스 랭스의 상승에 해당하는 그런 코포페어로 이루어져 있는 드랍플렛이 생겨날 때 이렇게 생겨나는데, 이게 코딱지만큼 작게도 잘 생겨난다는 거야. 그래서 코어런스 랭스가 작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그냥 쭉쭉쭉쭉 이곳저곳에서 막 나타나니까 플락츄에이션 이펙트가 이제 굉장히 큰 거예요. 썸벌 플락츄에이션이 크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벨로시티, 프링 벨로시티가 작다는 얘기는 이것도 플락츄에이션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하고 이제 똑같은. 그 다음에 로우 디멘셔널리티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그럼 드랍플렛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HC의 자승에다가 이게 8파이에다가 쿠어런스 랭스 3승이에요. 자, 이 HC를 보면 고온 초전 물체는 HC가 큰데 그거에 비해서 크기가 워낙 작아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플라케이션 이펙트가 이제 굉장히 크더라. 그러면 이게 대개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에너지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오메가에다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그다음 프리 에너지를 KT로 이렇게 나누면 이 정도가 볼텍스가 한쪽에 있다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뭐 도망친다든지 뭐 그런 거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예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템프트 프레퀀시 같이 놓고 요 벡터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4K에서는 한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한 80승 정도가 되는데 비해가지고 이게 77K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서 집에 한 3승 정도가 되더라. 이게 2여인가 뭐 이래. 그러니까 이거 역수가 2여예요. 일어날 확률이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10에 80승 2여 정도가 되면은 우주의 나이가 몇 승이냐? 100억요? 10에 한 10승, 10에 11승 정도 2여가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가 안 되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볼텍스가 한 놈도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온도가 올라가면 볼텍스가 이제 긴장하게 잘 키워본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플락츄에이션 이펙트가 이 옛날 초전도체에서는 이게 거의 없어가지고 안 보이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화끈하게 이제 잘 보인다 하는 얘기. 그런데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그네타이제이션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온도에 따라서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측정을 해보면, 자, 필드를 걸어져 가지고 쿨링하는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나타나면, 이게 제로 필드 쿨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측정을 해보면은 두 가닥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왜냐하면 여기는 요 리전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리버시블 리전이고, 요 리전을 이리버시블 리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경계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볼텍스들이 리버시블 해요. 이런 거 피닝에 관계를 변을 안 하고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걸리질 않는단 말이야. 피닝은 불순물인데 불순물에 의해 가지고
이 초전도체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초전도체는 퓨어한 성질이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런 불순물 같은 것들을 넣어주면은 이제 거기에서 잡히고 그럽니다. 어디서 잡히느냐 이런 것들을 알려면은 불순물을 얼마만큼 더 넣어줬느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슈퍼컨덕터의 성질을 합니다. 임퓨리티. 그러면 여기서 하고 요 위하고 아래서의 차이는 뭐냐면 이쪽에는 이제 잡혀있고 이쪽에는 잡혀있지 않는 겁니다. 이쪽에는 이제 볼텍스들이 잡혀있으니까 이제 저항이 어떻게 되느냐면 저항이 0에 가까운 거나 0일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줬는데 이렇게 나오고 다른 마그네틱 필드에서는 또 다르게 나오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그네틱 필드에서 요 이리버시블의 요 포인트는 마그네틱 필드를 걸었더니 그 몇 도에서 요런 것들이 나왔느냐 요 온도를 해가지고 아하 요렇구나 뭐 저렇구나 그렇구나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리버시빌리티 라인이라고 한다. 인선이가 이 부분은 이제 실험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도사트가 됐다 그지? 그렇지 이제 배우는 거야. 여기까지. 안녕. 저번에 이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다 터득을 했어. 그런데 여기가 뭐냐면 이리버시빌리티 라인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뭐냐면 이게 HC2예요. 그럼 그 사이는 어떻게 되겠지? 그 사이는 리버서블 구간이니까 볼텍스가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저항이 뜨는 구간이에요. 근데 볼텍스가 정의가 돼 있으니까 그 안에는 쿠퍼 페어들이 분명히 있는 거야. 이 밖으로 나가면 쿠퍼 페어가 없고 이쪽으로 오면은 쿠퍼 페어가 있고 여기는 볼텍스가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요거를 해서 보니까 이게 H가 요게 이제 TC예요. TC 이게 T-TC의 자승꼴로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냈어요. 아니 1.5 1.5승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1.5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게 이리버시빌리티 라인이 이게 1이면은 요거 스트레이트 라인이고 1.5 2면은 이게 포물선이고 1.5는 조금 이러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지? 그런 것들이 되는 거를 이제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아하 이쪽에는 지금 볼텍스들이 이게 움직이질 않고 있고 레티스를 이루고 이쪽에서는 볼텍스들이 있는데 흐느적거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볼텍스 이 리퀴드고 요것이 뭐냐? 요것이 아마 글래스 같은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볼텍스 글래스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그런 걸 했느냐 하면 이제 뮬러 아저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저게 왜 1.5가 되느냐? 왜 1.5가 될까? 그래가지고 좀 1.5에 관해서 고민을 하던 그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 이름이 누구냐면 그 아저씨 이름이 예시론하고 말라제모.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라제모프의 논문을 읽으면 아주 그렇게 힘들어. 힘든 게 왜 힘드냐면은 본래 현상 자체가 힘들어서 그래. 왜냐하면 이리버시빌리티 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슈퍼컨덕터의 성질이라고보다는 그 안에 있는 임퓨리티의 이제 성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임퓨리티 어떻게 넣고 모양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경우가 너무 많을 거 아니야, 그지? 유도가 되는 그냥 쉽게 유도가 되는 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말라제모프의 수백 페이지가 되는
리뷰 아티클을 읽고 있다가 내가 어떻게 했느냐면 드디어 던져버렸다. 이게 꼭 다 외워야 되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 그래서 뭐 모델도 뭐 수백 가지가 되고 뭐 도대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걸 꼭 공부해야 되는가 그런 회의를 느낄 정도로 복잡했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슈퍼컨덕터의 성질이 아니라 그 안에 인피어리티 피닝 센터들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더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예시론하고 말라제 목포에 대한 존경심이 그 많은 거 복잡한 거를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머리로 안 들어가는 걸로 이게 외웠다는 게 이게 신기한 거지. 우리 물리학자들은 외우질 잘 못해. 진짜. 특히 나 같은 사람은 외우는 것보다 탁 이해를 하면, 한 번 이해를 하면 알알이 바뀌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고 응용이 돼서 나오는데 말이지. 외우면 안 되거든. 자, 근데 이게 예시론하고 말라제목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나 이거 1.5 이거 내가 설명할 수 있다. 1.5 이거 설명하는 거는 이게 피닝 포텐셜이다. 볼텍스가 있으면 볼텍스가 피닝에 걸리는데, 이 피닝의 포텐셜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피닝의 포텐셜은 t-dc에다가 오버 이게 b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 예시론하고 말라제목가 이게 B가 크면은 피닝 포텐셜이 줄어드는 거는 이제 확실해요. 마그네틱 필드 많이 강하게 걸어주면 초전도가 왕창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초전도 없으면은 뭐 피닝이 이거 뭐고 나발이고 그지? T가 TC가 되면은 T가 뛴다 노말인데 볼텍스가 거기서 피닝이 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하여간에 예시론하고 말라제목가 이걸 가지고서 말이지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어요. 설명이 됐어. 그 다음에 이거를 설명을 하니까 똑같은 포텐셜을 가지고서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요거를 암바가카 여러분들 많이 나와 이제 암바가카 바라토프 이론도 있고 암바가카 할포린 이론이 있어요. 암바가카 할포린이 이거를 넣어가지고 서말리 액티베이티드 페이지 슬립 서말리 액티베이티드 페이지 슬립 현상을 서말리 액티베이티드 페이지 슬립 현상을 이거를 이 공식을 넣어가지고 보니까 아까 이렇게 RT로 이렇게 됐던 거 말이야. RT로 이렇게 됐던 거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응?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 포텐셜은 뭐냐면 1타 2매지 그지? 하나만 가지고서 뭐를 알아내냐면 이리버시빌리티 라인을 알아내고 하나를 가지고서 RT를 다 알아냈어요. 여러분들 이게 초전도체에서 암바가카라는 사람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론 물리학 현대 암바가카 어? 재건이 들어봤니? 암바가카? 할포린은 많이 들어봤지. 할포린 암바가카 할포린 아저씨 몇 달 전에 포항공대 왔었어요. 뭐냐면 스핀트로닉스 거기에 스핀 호리펙트 그 컨퍼런스 하는데 할퍼리 와가지고 아저씨 유태인 아저씨 뭐 그려놨는지 레브리코 아저씨인데 특징들 외워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만났을 때 이 아저씨가 할퍼리 아저씨다. 할퍼리 아저씨 굉장히 세상에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없어. 뭐 포닥을 막 어플라이를 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보면 웬만큼 안 되면은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다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거 대꾸 안 하기 힘들잖아. 할퍼리 아저씨 지금 뭐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뭐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는데 내가 거기에서 가장 좋은 캔디데이트는 아니고 지금은 내가 펀드가 이렇게 별로 좀 사정이 좋지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를 공부하고 싶으면 내가 소개해줄 사람이 있는데 가지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에 리플라이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말이야
박사는 받아가지고 이제 이 자기가 좀 세계에서 아주 큰 사람들하고 이제 큰 일을 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콧방귀도 안 낄 것 같은데 레스폰스를 그렇게 친절한 레스폰스를 항상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고, 그 따뜻한 마음에서 이루어나오는 그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 치고 인간된 게 별로 없거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되지만 나 빼놓고 엄저근이 웃었어 지금. hal퍼린 아저씨 아주 공부도 잘하고 인간성도 좋고, 이 인간성 좋은 암바카가 아니고 할퍼린, 이 소말리 액티베이트 페이즈 슬립, 이 할퍼린의 이 이론에다가 여러분들 저 페이즈 슬립은 예전에 배웠잖아. 페이즈 슬립 이론 배웠는데 거기다가 이 이론에다가 이 포텐셜을 넣어가지고 하니까 이게 설명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말이야, 이게 이오라는 사람이 이거를 저항을 재가지고 한 걸 보고, 뭐지? 틴캄 아저씨가 암바카카 할퍼린의 이론을 포텐셜에다 U를 넣어가지고 R은 해가지고 암바카카 거기에다가 U 대신에 요걸 쫙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요게 그냥 나오더라. 그래서 할퍼린 틴캄이 틴캄 아저씨 그래가지고 하나 뭘 건지냐면 PR을 딱 건져. 이거 건진 걸 보고 내가 경악을 했다는 거 아니야, 이 아저씨. 왜냐면 이 아저씨 초전도 고온 초전도 나갔는데 뛰어들질 않더라고. 왜냐면 뭐 다른 이유가 뭐 맨파워가 그렇게 딸려서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을 거야. 여태까지 하던 프로젝트 죽일 수도 없고 샘플도 만들 줄 모르고. 근데 이 틴캄이 나하고 같이 있었으면 내가 샘플 많이 만들어줬을 텐데, 샘플 그때 되게 잘 만들었거든. 인생에 샘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인생의 절정기 있었던 이성이라니. 그런데 이 틴캄이 말이야, 지가 샘플 만들었냐? 실험한 거는, 일본의 이오가 있고, 포텐셜은 이 실험하고 말라즈머프가 구해놨고, 이론은 암바카카 할퍼린이 했고, 그 세 개를 딱 해가지고 요 실험, 그 다음에 이론, 그냥 딱 맞더라 이게야. 그 맞는 게 지금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 책에 보면 이게 위에 게 실험이고 아래 게 이론이야. 근데 뭐 하여간에 재수가 높은 놈은 뭐 뒤로 넘어져도 콧장등이 깨진다고 그러고, 어떤 놈은 말이지 그냥 앉아서 이렇게 그냥 곡물 주워 먹고 있고 뭐 그러는 거야 지금 세상에. 응?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게 틴캄 아저씨가 다 맞는데 요 아래서 요렇게 좀 이게 한 10% 아래, 90% 이게 10% 전체 한 10분의 1 되는 지점을 보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안 보이더라. 그래서 그게 과연 뭐냐? 그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뭐냐면은 갑자기 뭔가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벌써 이제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을 했어요. 볼텍스가 이렇게 격자 모양을 이루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저항이 0 아니야? 그러다가 온도를 올리면 어느 순간인가 이놈이 흐물흐물해지면서 갑자기 확 깨지는 그게 볼텍스 멜팅에 관한 거다. 볼텍스 멜팅이더라. 그 볼텍스 멜팅이라는 게 여기 있는 게 아니냐. 그 볼텍스 멜팅이라는 거는 이거는 고전의 그 재래식 초전도체에서는 있지도 않은 그런 현상이었어. 재래식 초전도체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팍 떨어져 버리니까 아래쪽, 위쪽에는 쿠퍼 없고 아래쪽에 쿠퍼 피어 있고, 그냥 쿠퍼 피어가 살아있느냐 죽느냐 그 트랜지션이 있는데,
이놈이 그러면 이게 볼텍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볼텍스가 흐물흐물해지고 뭐 멜팅하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트랜지션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트랜지션들이 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가 있을 때는 이게 HT로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른바 HC2 라인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쪽에는 초전도고 이쪽에는 금속이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다른 라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볼텍스도 여기는 살아있고 위에는 볼텍스가 리퀴드로 있고 아래는 볼텍스가 이렇게 돼 있는 이러한 새로운 라인들이 다시 여기에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눈치챘어요. 그러면 이 라인이 도대체 뭐냐? 그럼 이런 라인들이 뭐냐? 여기 지금 저항이 그냥 꼬꾸라 떨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이리버시빌리티 라인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냐 이게? 그래가지고 요 라인에 이러한 라인이 지금 있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눈치채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 라인을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보자. 멜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멜팅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뭐를 재느냐 하면은 스페시픽 웨이트를 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통계물리라든지 연력학을 배울 때 얼음이 녹는다. 그러면 그 얼음 근처를 해가지고 스페시픽 히트를 딱 재보면은 그 점에서 그 어느 점에서 한쪽은 물이고 한쪽은 얼음이고 그때 스페시픽 히트에 휙 변화가 있어가지고 스페시픽 히트를 재면 되는데 그러면 볼텍스의 멜팅을 재는데 이게 스페시픽 히트를 한번 재보자. 이게 어렵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왜 어려우냐? 여기 지금 어떤 물질이 있어. 초전도체가 있어. 이렇게 금속이 있어. 거기에 금속에 우리 스페시픽 히트를 재는 게 아니라 그걸 뚫고 지나가고 있는 마그네틱 볼텍스에 연관되는 에너지를 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게 너무나 작다. 이게. 그래서 이 볼텍스의 스페시픽 히트를 이렇게 가지고 재는 그 방법들은 이제 너무 어렵더라. 그런데 다른 방법은 있을 거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저항을 재면 이건 아주 이펙트가 클 거예요. 저항은 왜 이펙트가 크냐? 하나는 저항형이 하나는 저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항을 재면은 이펙트가 이제 엄청나게 클 거다. 그런 건 우리가 미로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요. 근데 저항을 재는 게 처음에는 저항을 재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감멜이라는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됐어요. 감멜 아저씨가 쟀던 방법은 이렇게 놓고서 여기서 요런 거를 하나 놓고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면도칼 같은 것들을 나무에다가 꽂은 다음에 탁 여기를 찌면 탁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지? 이게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바이브레이션. 그래가지고 실리콘이나 뭐 이런 거를 하여간에 요 아주 얇은 거를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초전도 샘플을 놓고서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줘요. 이게 AT&벨랩에 있는 감멜이 1988년도 해가지고 이 감멜이 유명해지는 1988년도에 어땠니? 이렇게 근데 온도를 이렇게 바꿔요. 온도를 바꿔. 근데 여기 볼텍스가 그냥 요렇게 그냥 다 요렇게만 있다 그러면은 이걸 떨 때 이게 디스페이션이 별로 안 생겨나는데 만약에 여기가 어떤 온도를 조금 바꿔가지고 여기가 지금 멜팅이 되더라. 온도를 이제 쭉 아래서부터 이제 온도를 이렇게 올려요. 그럼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멜팅이 되는 순간 이놈이 볼텍스들이 막 거기서 움직일 거 아니야? 막 움직이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딱 그 샘플에 붙어있던 볼텍스가 이제 흐물흐물해지는 그 순간 디스페이션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에 요놈의 요 바이브레이션 프레퀀시가 변화가 생겨나요. 그래서
감멜이 했던 거는 뭐냐면 이 바이브레이션 프레퀀시의 변화가 가장 큰 그 지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재보니까 HT를 재보니까 여기서 이 밑에 거 이게 나오더라 이게. 그런데 그 나오는 모양이 T 멜팅이다. T 멜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T 멜팅하고 H하고의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냐? H의 멜팅은 요 위에 있는 점은 HM, TM인데 H의 멜팅은 TM 마이너스 TC의 자승꼴로 되더라 하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TM 마이너스 TC의 자승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가 이제 TC 아니야? 이게 TM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게 무슨 함수? 2차 함수? 포물선을 이루면서 이렇게 가더라 하는 거를 처음 알아낸 아저씨 이름이 누구냐면 그 아저씨 이름이 이제 감멜이에요. 자, 감멜이 이거를 이제 감멜 아저씨가 이거를 처음으로 근데요. 저거 측정할 때요 온도를 변화시키면요. 저 TR 곡선에서 보면은 온도를 조금만 변화시켜도 알이 갑자기 떨어질 텐데 저거 이게 측정이 힘들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거 예. 이거 측정이 힘들어서 처음에 이거 안 하고 뭘 했느냐면 이걸 가지고 해서 저항을 주지 않고 바이브레이션 프레퀀시 있지 그걸 가지고 이제 했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한 사람들이 이름이 누구냐면 곽 아저씨다 이걸 했고 사파라는 사람은 이걸 했어요. 곽 아저씨는 우리하고 그 콜래보레이션 하던 곽 아저씨 그 재미난 곽 아저씨. 여러분들은 곽 아저씨 못 봤겠는데 용평에 곽 아저씨 오고 우리 동네에 그때 곽 아저씨 왔었죠, 그지? 사파 아저씨 좀 있고 곽 아저씨. 사파 아저씨 안 와서 곽 아저씨 여기 왔어. 여하튼간에 감멜이 저 실험을 했어요. 감멜이 저 실험을 하니까 이게 포스트 오더 페이스 트랜지션의 그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페이스 오더 트랜지션의 증거라고 하기보다는 하여간에 멜팅의 증거 이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자, 이거를 감멜이 멜팅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다음에 하우튼하고 펠코비트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면 이거를 여기에다가 오메가라는 이 샘플에다가 놓고서 샘플에다가 오메가라는 프레퀀시를 주고서 오메가라는 프리퀀시를 주고 그 다음에 릴렉세이션을 이렇게 이제 봐요. 오메가를 흔들어준 다음에 릴렉세이션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보면 오메가하고 그 T가 1이 되는 그 순간에 그 타우 어떤 온도에서 타우가 이게 나올 거 아니야?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가지고 어떤 온도에서 요 관계가 되면은 대개 타우가 이제 릴렉세이션이 잘 된다는 뜻을 의미하고 그때 그거를 재보니까 이 피코벨트하고 하우튼도 어떻게 되냐면 T-TC에 몇 승이 되냐면 2승의 꼴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멜팅은 볼텍스 멜팅이라는 현상을 세상에서 처음 알아냈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을 이제 디벨롭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멜팅 이론을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말이야. 이 이론이 이게 보통 사람들은 혼자서 이 책을 읽을 수 있겠냐 이게. 역사와 다 알아야지 이거를. 이게 멜팅 트랜지션.
이 멜팅 트랜지션에 관한 이론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어요. 이 멜팅 이론에 관한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린더만의 이런 방법을 이제 써가지고 멜팅 이론을 이제 지금부터 하겠다 이제. 자, 이 린더만의 크라이테리아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볼텍스들이 이제 삼각격자를 이루고 있다가 이놈이 지금 삼각격자를 이렇게 이루고 있다가 이놈의 움직임이 전체 요것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면 0.1 또는 0.15 정도가 되면 그러면 멜팅이 된다 하는 게 린더만의 크라이테리아. 그래서 온도를 올려주면서 이 바이브레이션 하는 그 양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그 양이 전체의 A의 C가 이게 만약 움직이는 그 모양이 이것이 0.1이나 0.15 정도가 되면 이건 뭐 델타 R이라 그럴까? 델타 R이 델타 X가 그 정도가 되면은 그때 멜팅이 되더라 하는 게 이게 린드만의 크라이테리아고, 린드만의 크라이테리아는 이 고체 물리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근데 고체 물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멜팅을 직접적으로 제대로 계산을 하려면 린드만의 크라이테리아보다는 프리 에너지를 계산해서 리퀴드, 프리 에너지에 솔리드 이렇게 해가지고 같아지는 점을 찾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이 프리 에너지의 솔리드를 계산을 한 것이 리퀴드보다는 작고, 리퀴드 상태에서는 프리 에너지 고체보다는 작으니까 그 경계를 이루는 것에서 멜팅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좀 더 정확한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산을 할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린드만의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서 이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으로 이 이론을 볼텍스에다가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딩핑, 리고, 로젠스타인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딩핑류와 로젠스타인의 이 이론은 난 트리비얼하지만 거의 이기적단 솔루션을 이 사람들이 했어요. 파데 어프로크시메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는 딩핑류하고 로젠스타인의 이 이론은 최근까지 디벨롭 되고 있는 그런 이론이니까 며칠 전에 현숙이가 이 이론을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답을 가지고 와서 그냥 논문에다 뭐 이렇게 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지금 돌아가자 이게. 이거는 이 책에도 없고 이 책을 공부하고 싶으면은 내 공부해서 이제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멜팅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 로젠스타인이 대만에서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워크숍을 하면 서머스쿨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리하고 민석이를 위에다가 파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멜팅 이론은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이제 다시 그 테이프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그걸 아주 깨끗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틴캄 책을 보면 깨끗하게 설명을 했는데 깨끗했는데 너무 깨끗해서 설명이 별로 없어. 로젠스타인이 그 이틀인가 3일 동안 이틀 동안 이거를 그냥 하나씩 유도한 게 이 틴캄 책에는 그냥 한 페이지로 그냥 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틴캄 책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이 보면 동진이도 뭐 틴캄 책을 몇 번 보려고 노력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트리비얼한 게 아니야. 동진이가 제가 또 어린 것이 말이지. 뭐 학부 때 어린 것이. 학부 때 졸업 논문을 뭐 플락추에이션 이펙트를 가지고 쓰겠다 그래가지고 이 틴캄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고 한참 했는데 결국 학부 논문 쓸 때는
어려운 거 다 빼고 에센스 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서 이제 도장을 찍어줬지. 그지? 그러고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지금 플락츄에이션 공부를 하니까 그런 느낌이 들 거야. 자, 봉진아, 그 틴캄 책이 보통 어려운 책이 아니지. 어렵죠. 그리고 그때 플락츄에이션 이펙트 한 챕터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에센스를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거든. 그렇죠. 지금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이게 밀팅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 지금 구장이 그 플락츄에이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워. 응? 그러면 지금부터 이 린드만의 크라이테리아에 의한 밀팅 이론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를 한번 지금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보면은 논문 몇 개를 썸마리한 건데 난 그때 좀 신기해. 이게 틴캄이 나는 로젠스타인하고 딩핑리에 에다가 애들을 보내가지고 그거를 공부한 거를 보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이거 내가 이해를 해서 그걸 했는데 이게 뭐 이게 딱 앉아 있으면서 실험하는 할아버지가 이거를 다 파악했다는 게 참 놀라워. 그래서 틴캄이 이제 훌륭한 사람이면은 이제 틴캄이 가정한 거는 뭐냐면 큰 어프로시메이션을 몇 개를 사실은 했어요. 틴캄이 가정한 게 아니라 이거 오리지널 린드만의 크라이테리아를 이걸 계산한 사람은 뭐냐면 첫 번째 가정이 뭐냐, 요 놈이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왜 움직이느냐 하면은 뭐 때문에 움직여? 서멀 플럭케이션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가정을 하기를 이 아저씨 아주 대담한 가정을 했어요. 대담한 가정이라는 얘기는 엉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 논문에서 I made bold approximation 그렇게 쓰지 I made faked approximation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사기쳐서 이 근사를 했다는 게 아니고 대담하고 대범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무 approximation을 많이 해가지고 오리지널의 의미조차 깨끗이 잊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approximation이라는 게 이게 그 approximation이 뭐냐면 야 이게 지금 요 놈은 6개 주위에 있는 6개는 움직이지 않고 가운데 놈만 움직일 수 있냐? 안 되지. 이 bold approximation을 이게 일단은 해요.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볼텍스를 위에서 봐서 그런 거지만 볼텍스가 있으면 위에서 아래부터 그냥 칼같이 그냥 볼텍스가 이렇게 돼 있다. 볼텍스가 지푸러기 같은 게 아니고 볼텍스가 나무 막대기 같은 볼텍스로 아랫놈 움직이면 윗놈도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어프록시메이션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면은 이게 멜팅 템퍼레이처가 어떻게 되느냐면 멜팅 템퍼레이처가 HM하고의 관계가 HM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T 멜팅 마이너스 TC의 자성. TC가 T 멜팅보다 더 크니까 TC 마이너스 T 멜로 할까? 이거를 유도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 그거 이제 유도가 보니까 한 번만 유도를 해보면 유도가 굉장히 쉬워요. 자, 이거를 하는데 우리가 뭐를 하느냐면 온도를 올렸을 때 이놈이 얼마만큼 떨리느냐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그 로진 올란도 공부할 때 요 한 놈이 육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지금 가운데 볼텍스 하나 있다. 그럼 요 볼텍스가 지금 받는 힘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 이퀄리브리움 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여기 지로야. 이거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퀄리브리움 어느 점에 있든지 이퀄리브리움이 지로야. 그런데 이제 온도가 올라오면은 이퀄리브리움 포인트 있지 않겠지. 조금 움직이겠지. 그래서 이놈이 조금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리스토링 포스가 작용을 하겠지. 왜냐하면 이퀄리브리움 포인트, 미니멈 포인트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움직이면 이제 다시 오리지널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가면은 리스토링 포스가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리스토링 포스를 계산을 한번 해보자. 계산하기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그 올란도 책을 보면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X방향의 힘이라는 거는 Y0에다가 볼텍스가 있을 때 옆에 볼텍스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지금 여기 볼텍스 2가 있는데 옆에서 볼텍스 1이 있어.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이 있는데 요 볼텍스에 2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요 놈 때문에 생겨난 마그네틱 필드를 요 두 번째 거를 조금 옮겼을 때 얼마만큼 나타나느냐 하는 거는 이렇게 나타난다. H1 H1은 뭐냐면 옆에 있는 놈의 이 만들어낸 마그네틱 필드에 볼텍스가 2개 있으면 이 놈 때문에 생겨난 마그네틱 필드를 어디서 미분하냐면 2에서 미분해. 그게 뭐냐면은 2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에요. 이 힘이 어떻게 돼 있네? 이 힘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힘을 계산을 하면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주위에 6개가 있는 거 아니야. 6개가 작용을 해가지고 이 힘이 한 놈이 작용하면 힘이 0이 아닌데 6개가 작용을 하면 힘이 0이 된다 이게. 자, 이게 볼텍스들이 같은 방향이니까 리폴시브 포스가 작용을 하잖아, 그지? 이놈하고 이놈은 이쪽으로 작용하고 이놈은 이거에 대해서 이쪽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퀄리브리움 포인트를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가 나와. 그런데 이놈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놈이 리스토링 포스가 작용을 할 거다. 그 리스토링 포스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금 요만큼 움직였으면은 그 어떻게 되느냐? 리스토링 포스는 지금의 힘이 이렇게 되면은 델타 X만큼 움직였다 그러면은 이게 라운드 F에 라운드 X만큼 델타 X 이렇게 돼가지고 델타 X만큼 옮기면은 힘이 이만큼 변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6개를 이제 다 더하면은 그러면은 델타 X만큼 움직였을 때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나올 거다 이렇게 써놓고. 근데 한 번에 힘이 어떻게 되냐면 한 번에 힘이 이렇게 되니까 힘이 그렇게 되니까 그거에서부터 변이 이렇게 조금 옆으로 갔을 때 뭐 테일러 전개의 첫 번째 하나냐 이게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뭐만 알면은 이 리스토링 포스 이거를 알 수가 있느냐면 이거를 계산하면 알 수가 있는데 이걸 계산하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게 H1을 계산하면 돼. H1인데 여기 지금 볼텍스가 하나 있고 여기 볼텍스가 있어. 볼텍스가 하나 있으면 요거 때문에 요 볼텍스 하나가 있으면 그 주위에 슈퍼커런트 흐르면서 볼텍스가 있으면 이렇게 이게 마그네틱 필드 이렇게 줄어들잖아, 그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게 굉장히 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모양이 익스포넨셜에 람다 오버 r 이런 꼴로 줄어들고 이게 그렇게 멀지 않으면은 이게 로가리즘의 꼴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h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굉장히 멀면 그렇게 되고 안 멀면 어떻게 되느냐면 로고 r 이런 꼴로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적어도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그런 경우에 관심이 있어요. 옆에 있는 볼텍스들이 충분히 가까이 있어가지고 내가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옆에서 영향을 주는 영향권 내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밀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옆에 있는 놈들끼리 그래도 충분히 인플루언스가 있어가지고 이 영향을 줄 때 그때 밀팅이라는 게 있지. 너무 멀리 있어 밀팅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거를 계산을 해요. 이거 계산하는 거 굉장히 쉬워. 여러분들 6개 놓고서 델타 X 조금 움직였을 때 이거 하는 거 쉬워. 그냥 쉬워. 단 조건이 있잖아. 나머지 6개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 이제 틀리는 얘기지만 그런 볼드 어프로키메이션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계산해. 그러면은 힘은 어떻게 되니? 조금 움직였을 때 나타나고 있는 힘은 이렇게 되는데 델타 X는 어떻게 되느냐면 K에다가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하모닉 오실레이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 K를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뭐 굉장히 쉽게 구하지, 그지?
이게 루트 3에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되게 이제 HC1에다가 곱하기 B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했다고 치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게 이제 9의 24페이지까지가 이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스프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그 속에 있으면은 스프링 콘스턴트가 얼마가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해놓고, 넥스트 스텝으로 이제 가자 이제. 자, 그러면 볼텍스가 이제 여섯 개에다가 이제 둘러싸여서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볼텍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볼텍스가 이제 이런 볼텍스가 있어. 이런 볼텍스가 몇 개에 둘러싸여 있느냐면 6개에 이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이놈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놈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퀄리브리움 포인트에서 잠깐 도망가려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은 어떻게 되냐면 안쪽으로 다시 내보려고 하는 거하고, 둘게 이제 컴피티션 이제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놈이 지금 도망을 가려고 그래. 그럼 도망을 가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지금 어느 부분이 딱 도망을 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 길이가 이제 굉장히 커가지고 여기가 이제 두 개가 거의 뭐 평행 상태를 이루고 있지만 조금 과장해서 그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도망을. 자, 그러면 이놈이 이 길이가 말이야, 이 길이가 한 1G 정도가 되고, 이놈이 만약에 이 거리를 우리가 A라고 하면, 그러면 이놈이 도망을 하려고 하면 1레스 T CT 일레스티스티야. 이놈이 이렇게 실이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되면 이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탱기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이제 힘이 있을 거예요. 그 힘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A가 커지면 이게 진폭 아니야? 진폭의 자승에 비례하고 이 길이가 크면은 그런 놈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그 길이에 표현하는 일레스티시티 디스플레이스먼트 에너지가 이제 그만큼 이제 생겨난다. 자, 또 한편 이 토탈 에너지를 보면 이놈이 길이가 L에서 얼마로 되시면 L에서 루트 써놓고 L자승 플러스 A자승꼴로 이렇게 늘어났지. 얼마만큼 길이가 늘어나느냐면 L에다가 1 플러스 A자승에다가 이만큼 길이가 늘어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되냐면 L 1 플러스 2L자승에 A자승에다가 마이너스 L. A가 굉장히 작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L분의 A자승에 해당하는 그만큼 길이가 늘어난 거구나. 그렇죠? 이만큼 길이가 늘어났어. 그러면 이거는 길이 하나당 단위 길이당 2원이라는 에너지가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만큼 길이가 늘어난 거거든. 그래서 아이소트로픽한 경우에 1분의 A자승에다 2원만큼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만큼 에너지가 늘어났지만 한편으로는 이만큼 에너지가 늘어나가지고
E1 이렇게 되니까. 자, 아까 K, A자승 LG는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LG를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LG가. 얼마만큼 길이에 해당한 놈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선 이렇게 써놓고 보면, 여러분들 K는 아까 조금 전에 계산한 그 K를 넣고, 이거를 해보면, LG가 얼마가 나오냐면 LG라는 게 이거는 K에다가 뭐 이렇게 있는 거가 아니고 A자승이 얼마가 되냐면 KT에다가 KF 이게 A자승이 뭐냐면 mean vibration amplitude, mean vibration 자, 다시 요거하고 요거가 이렇게 같은데 요거하고 요거가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LG의 컨디션을 찾아낸 다음에 LG를 이제 다시 이제 넣는데 근데 이게 KT 정도가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정도의 에너지가 이제 KT 정도의 에너지가 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풀어보면은 온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A자승이 말이야. A자승이 만약에 A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옆에 레티스 콘스탄트에 0.15 정도 돼. C배 정도가 되면 C 곱하기 레티스 콘스탄트 정도가 되면 그러면 그때 온도가 무슨 온도라 그랬죠? 그때 멜팅 온도라 그랬어.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면 TKTM은 이렇게 되고 이게 C라는 거는 그냥 4파이자 승분에 이를 쓰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CL은 얼마가 되냐면 0.1이나 0.15를 놓고 이걸 계산하면 BM은 이게 B야. 그때 이거니까 이게 M이에요. 그때 온도 요걸 CL을 0.15를 놓으면은 그때 B하고 T 관계가 둘 다 M자를 쓰면 되는 거란 말이야. 왜냐면 0.15만큼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계산을 해보면 아나이소트로피까지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C자승에 CL에 4승에 Y0에 5승에다가 KT에 4승에다가 람다 AB에 4승에다가 감마 4승에다가 감마에다가 아나이소트로피까지 넣으면 코사인에 4승의 세타에다가 감마 4승에 사인 4승 세타입니다. 야, 이 현숙이가 봐야 되는데 요새 논문 쓰는데 이 공식 니도 못해서 아마 고생할 텐데. 이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딩피니까지 들어가는 거구나. 그런데 이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요거 TN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속에 이제 온도가 들어가요. 람다가 여러분들 람다의 마이너스 2승이 이게 TC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거든. 람다의 마이너스 2승분의 1 페네트레이션 뎁스를 구하면 우리가 뭐를 안다 그랬냐면 쿠퍼피어 덴시티를 안다 그랬잖아. 쿠퍼피어 덴시티는 람다의 마이너스 2승에 해당하는 거거든. 쿠퍼피어 덴시티는 람다의 마이너스 2승이고 쿠퍼피어 덴시티는 T가 TC가 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리니어한 관계가 있어요. 쿠퍼피어 덴시티가.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 넣느냐면 람다에다가 넣고서 그럼 여기가 T-TC에 몇 승이 되느냐면 이게 4승꼴 나오지.
람다 4승분의 1이니까 람다 자승분의 1의 자승이고, 그래서 TC-T의 자승이 이렇게 돼. 그래서 결국은 BM은, 멜팅은 TM-TC의 자승꼴이 되고, 요 앞에 붙어 있는 그 콘스탄트까지 아주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거 맛있지? 그래서 이게 내가 민석이하고 경희를 타이완에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서 한국에서부터 내가 해가지고 이걸 이해를 빠삭했어. 물론 찍은 경희하고 민석이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찍긴 했더라고요. 복 받았어요. 내가 다시 이해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응? 근데 말이야,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기분이 좋으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중간에다가 아나이소트로피를 다 하나 넣었잖아. 아나이소트로피는 예전에 블래터의 스케일링 때문에 아나이소트로피를 넣어도 좋다. 뭐 이래가지고 한 거잖아. 이렇게 해놓고서 사람들이 앵글을 돌려가면서 멜팅을 쟀어요. 그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앵글을 돌려가면서 멜팅을 쟀는데 진짜 이거 딱 따르더라고요. 멜팅도 T-T의 자승꼴로 따르고, 이것도 이렇게 따르니까, 이제, 뭐야? 빙고지, 빙고. 어? 빙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너무 기뻐했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 지금? 감메라고? 피콜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기뻐했어요. 왜냐면 그 바이브레이션 해가지고 실험들을 하니까 바이브레이션 실험을 했는데 실험하고 이러다가 딱 맞아 들어갈 뿐 아니라 그 앵글을 돌려가면서도 했는데 앵글 돌리는 거 어떻게 돌리느냐 하면 이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하니까 잘 맞아 들어가. 그래서 게임 이즈 오버. 나 다 했다. 이 문제 다 해결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강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강자 이름이 누구냐면 자 새로운 강자 이름이 사파하고 내 친구 곽이영이죠. 곽이 뭐야? 곽이 여기서 한번 곽이 거기 그 인디아나 무슨 대학을 나가? 그때 이렇게 쌈박한 데가 아닌데 그 알곤 내셔널랩 근처에서 있는 좀 작은 대학교 주식이더라고. 근데 이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싸빠하고 곽인 건 뭐냐?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진다 그랬잖아. 이렇게 떨어진다 그랬잖아. 요거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과학은 이게 멜팅이다 그랬어. 그럼 마그네틱 필드 막 3테슬라일 때 이렇게 떨어지고 5테슬라일 때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짠짠짠짠 하니까 이놈이 이승으로 가지 않고 T-T, M-TC에 1.5승 정도 되더라. 드디어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이제 둘로 갈라져가지고 이제 주먹 들고 싸우기 시작했어. 누구하고 싸웠어요? 감멜하고? 감멜팀하고, 곽하고, 사파하고. 근데 사실은 사파가 저거를 쟀을 때 감멜이 아마 공저장가 뭐 이랬을 거야. 저 논문이 피직스 투데이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왜 2가 맞냐 1이 맞냐 2가 맞냐 3이 맞냐 그러고 했더니 이놈의 게 말이야 더욱더 미치는 거는 처음에 이렇게 했더니 좀 더 정확하게 쟀더니 이게 1.5 바로 근처에서는 1.5 콩 지나갔더니 2 그 다음에 1로 이렇게 가더라. 이제 드디어 이게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코비너 지오메트리라든지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그 밀딩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가지고 그 이제 그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5, 이렇게 나와. 그러면 1.5 맞느냐? 1.5 맞아요. 2 맞느냐?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유도했던 그 공식이 말이야. 이게 진짜 그 제대로 된 공식이냐? 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공식은 진짜 우리가 볼드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볼드 어프록시메이션은 로젠스타인도 계속 얘기해. 그 아저씨는 이렇게 자극적인 말은 쓰지 않고 이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론을 계산해야 돼. 뭐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나는 자극적으로 볼드 어프록시메이션을 해가지고 이거를 볼드 어프록시메이션 그 조건을 자연히 만족하고 있느냐.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일을 풀어가자 이게. 우리가 유도하는 거는 너무 이게 단순화된 그런 이론이다 말이야. 그거를 좀 더 제대로 된 거를 가지고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 아저씨들의 이제 이름이 있어요. 그 아저씨 이름이 누구냐면 그 아저씨 이름이 이게 하우퉁인데 뭐 노트에도 안 써놨네. 그 아저씨 이름이 하우퉁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런 아저씨들이 보면 이거 진짜 이게 너무 간단하다 이거. 왜냐면 이거 가정을 할 때 쿠퍼 페어들이 충분히 다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지? 쿠퍼 페어가 충분히 있어가지고 볼텍스가 형성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모든 게 TC 근처로 가면은 볼텍스 형성에 관해서도 이게 문제가 좀 있다 이거야. 왜냐하면 TC 근처로 가면 일단 이제 쿠퍼 페어가 약해지지 않느냐. 쿠퍼 페어가 약해지는데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쿠퍼 페어가 있고 볼텍스가 있고 뭐 이런 거 이제 가정해서 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1.5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약해가지고 이 볼텍스의 존재조차도 영향을 주는 그게 아닌 영역으로 바로 옆 영역으로 TC에서 바로 TC 근처를 조금만 벗어나면은 그 영역에서 벗어나니까 그때는 2로 가고 그러면 이제 다시 1로 가는 거는 이게 TC 근처에서부터 좀 많이 멀어져 가는 영역에서는 또 당연히 그럴 수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리즈너블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그게 상당히 리즈너블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라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나온 라인은 2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1과 2 사이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숫자고 그것들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은 뭐를 했느냐 하면은 YBCO를 이렇게 했어요. 3차원적인 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아직 안 한 거는 비스무스 같은 것들은 3차원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팬케이크 볼텍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동일한 이론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동일한 이론은 병행하기가 어려웠겠다. 그러면 2차원하고 3차원 그 사이에 아나이소트로픽 슈퍼컨덕터에서 마그네틱 볼텍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3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크로스오버 문제는 그래서 하지 않고 벌써 1시간 15분이 됐으니까 다음